제7장 고차방정식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고차방정식은 이제 3차 이상의 고차식에 대한 방정식을 우리가 고차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원리는 2차 방정식을 푸는 원리하고 이를 이용해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단 고차식을 인수분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지. 그럼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우리가 배우기를 인수정리, 인수정리가 여러분들 기억날 거야. 어떤 다항식에 알파라는 실수의 값을 대입했더니 그게 0이 됐다면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다? 그 다항식 fx는 적어도 x-알파의 인수를 갖게끔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으로 우리는 고차식을 인수분해를 할 것이고,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 고차식이 예를 들어서 x-1 곱하기 x-2 곱하기 x-3 곱하기 x-4는 0,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치자. 이거는 이제 4차 방정식일 거고, 그럼 이 4차 방정식의 이거는 뭐가 되겠어? 각 인수들이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 즉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이것이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지. 자, 이것이 우리가 고차방정식을 풀어주는 원리다 또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자, 고차방정식의 이제 풀이법이 어떻게 되느냐. 자, 1절에 보면 고차방정식의 풀이법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자,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거는 기본형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를 할 것이고, 그러면 각 인수들이 0이 되는 값,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인수가 0이 되게끔 하는 거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2분의 플러 마이너스 루트 3i 형태의 복소수, 즉 허근이 두 개가 나오겠지, 그지? 자, 이렇게 되면 3차 방정식의 근은 실근 마이너스 1과 허근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고, 인수들의 곱으로 깔끔하게 인수분해를 하게 된다면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은 푸는 방법은 1차 방정식 또는 2차 방정식을 푸는 원리랑 어떻다? 그 원리는 똑같다, 원리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고차 방정식을 푸는 원리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2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고차식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하라, 그래서 고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 그래서 인수정리, 즉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풀 텐데, 예를 들면 이런 방정식이지. x 세제곱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인수정리, 즉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자, 계수 따오지.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1이라는 이제 실수를 대입하면 이제 0이 떨어지므로 조립제법을 해보면 3, 2, 자,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3차식은 다음과 같이 x-1 곱하기 적어도 이런 식으로 일단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맞지? 근데 이 부분은 다시 뭐야? 또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 그러면은 인수들을 0으로 만들게끔 하는 실수 x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세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3차 방정식을 우리가 인수정리, 즉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해서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럼 결국은 이 3차 이상의 고차식은 여러분들이 그 고차식의 계수를 관찰을 해서, 그러니까 3창, 2창, 1창, 뭐 예를 들어 상수항 계수를 관찰을 하라. 그 다음에 적당한 실수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 실수는 보통의 경우 3차식의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3차식이 있을 것이고, 방정식으로 되어 있다면 요 상수,
또는 최고차항인 3차항계수로 상수항을 나눈 요 숫자에 그 인수들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그 실수들을, 즉 다항식을 0으로 만들게끔 하는 실수를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요령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차 이상의 고차식을 푸는 원리는 결국은 인수분해를 어떻게 잘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고급 이론을 우리가 이제 배워볼 건데, 3차 방정식이 있어. 그 3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근이 있을 것이고, 3차 방정식의 계수의 관계가 있다 이거야. 관계, 연관성. 2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 관계 얘기가 나왔었지. 그럼 3차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ax 세제곱 bx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인수정리 또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도 푸는 원리를 알아봤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감마가 되는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됐을 때 적어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지. 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3차식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이 식을 역시 마찬가지로 다항식 전개를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차 함계수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1차 함계수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런 식으로 생길 것이고, 자, 이게 이제 1차 함계수지.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썼던 그 식하고 계수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 이제 ax 제곱,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요것과 그 근이 그러한 이 밑에 있는 요 식과의 계수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형태가 되더라. 요거 2차 계수, 요건 이제 1차 계수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뭐가 된다? a분의 c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파, 베타, 감마는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수를 비교를 해서 꼭 그러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찾아낸 거야. 이걸 이른바 뭐라고 부르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다. 이것도 많이 응용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고급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당연히 3차 방정식을 작성한다는 것은 반대로 어떤 이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맞잖아. 이거를 펼쳐서 전개해서 만든 그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켤레근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켤레근이라는 건 우리가 어디서 켤레라는 부분은 어디서 처음 얘기가 나오냐면 복소수 할 때도 우리가 나왔어. a 더하기 bi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누구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켤레라는 것은 어떠한 그 신반 한 켤레 뭐해서 이제 어떤 그 쌍을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제 근거가 나오더라는 거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 조건이 근데 깔끔히 정리가 돼야 돼. 조건이 이제 철저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계수인 A, B, C, D가 모두 뭐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유리수일 때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이 방정식의 3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P 더하기 Q 곱하기 루트 M이라는 무리수였다. 단 여기서도 P하고 Q 이 부분도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유리수가 돼야 되겠어. 근데 루트 M 요 형태는 이제 무리수라는 그런 조건, 가정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볼 것도 없이 P-Q 곱하기 루트 M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 때문에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어야 되는데 A하고 B는 모두 지금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거든. 그러면 B분의 마이너스 A분의 B는 유리수가 될 거고, 그러면 근이 하나가 무리수 형태가 있는데 이것이 켤레 무리수 형태가 돼서 더했을 때 유리수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모순이 생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펼 수 있다는 거지.
그것도 약간 고급 이론이 돼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개수가 이번에는 ABCD가 모두 실수다. 그러니까 개수가 ABCD가 이번에는 실수의 값을 갖는다라면 그 중에서 3차 방정식 근 하나가 다음과 같이 P 더하기 Q I였다. 여기서 이제 P하고 Q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겠어? 어떤 이제 실수 값이 돼야 되겠어? 이러면 나머지 한 근이 그냥 볼 것도 없이 이게 돼야 된다. 왜 켤레 형태의 복소수가 돼야 되느냐? 그 이유는 세 근의 합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 복소수가 켤레 형태로 더해져서 모두 실수가 되어야 되지만 ab가 여기서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허수 부분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켤레 형태의 근은 반드시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어떤 논리를 풀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고급 이론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명한 오메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 x 세제곱은 1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인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실근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허근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허근 중에 허근은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켤레 형태를 가진단 말이지. 그래서 x의 값이 왜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기 때문에 켤레 형태가 근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오메가라는 기호를 쓴다 이거야. 그래서 오메가 기호 이렇게 W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즉 이 허근 중에 하나인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오메가라고 부르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돼? 오메가 바 즉 켤레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무엇이 성립을 하느냐 그거를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러면은 그 조건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로 성립하는 거는 x 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의 3차 방정식의 근이었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돼야 되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 돼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요 2차 방정식의 근이었으므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돼야 되고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 돼야 된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겠지?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가 관계인데 어차피 허근이지만 얘가 켤레로 존재했고 두 분의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겠네. 근데 두 분의 곱은 얼마가 된다? 당연히 1이 되겠다.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 원리까지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이상과 같이 고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어떤 이런 특색 있는 어떤 성질들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고차 방정식을 풀 때 매우 쉽게 문제를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